지금 이제 밖에 비가 되게 많이 내리네요. 우선 이 방송은 아침에 나가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받을 경우는 보통은 뭐냐면 선행을 하는 아이들 위주로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중학교에 있는 물리화학, 저는 이거를 물리화학으로 분류하진 않아요. 중등과학을 좀 빠르게 뺀 아이들이 와서 고등학교 물리원 화학원을 듣는 반들을 개설을 하고 있었고, 이 아이들의 이탈률이 꽤 높아요. 이제 금방 나가버리거나 한 2번 수업 듣고 안 오는 경우도 꽤 많아서 보통은 저희가 얘네들을 허수 처리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또 바뀐 게 뭐냐면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좀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반을 작년 말에 겨울방학부터 런칭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저희 학원의 원래 기본적인 룰은 뭐냐면 중학교 관련된 네이밍을 갖고 있어요. 뭐 중1반, 중2반, 중3반은 그 해당 학년에 관련된 내신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반이 따로 분리가 돼서 선택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을 저는 함축적으로 빨리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할 거면 외부에서 빼갖고 오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반을 런칭을 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재원생 아이들이 한 4-5명 되는데 그 친구들 너무 이쁘고요, 잘해주고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너무 저랑 뜻이 맞으셔서 지금 잘 오고 있는데, 그 분들까지만 한해서 올해 말까지 얘네들을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프로그램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냥 뭐 반이 없어진다기보다는 다음 프로그램인 중2반 그리고 또는 물리화학 이제 고등 선행반, 이것들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반이 저희 학원 컨셉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딱 한 반만 만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최근래에 제가 중1 학부모님들의 상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제가 받았을 때만 그랬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제가 이제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받긴 했는데, 한 2-3분 정도 있어요. 너무 극하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원은 아니다. 그런데 소수정예인데 왜 그걸 못하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소수정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13명까지만 한다고 했었고, 그런 식으로 다 광고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업체가 금방 들통날 행동을 할까요? 이제 해당 학부모님한테 는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맞춰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뭐가 굉장히 불쾌하셨는지, 제가 유튜브 방송처럼 뭐 이 새끼 저 새끼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이제 화를 내시면서, 왜 가르치려고 들어요? 제가 뭐 물어봤어요? 제가 뭐 그런 거를 물어봤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아까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드린 거라고. 그런 반을 만들 수 있냐, 그런 반이 있냐 하셔서 저는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다. 근데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어. 진짜 내가 어디 가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전화를 주셔서 진도가 이제 나가 있다. 그럼 우리의 진도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지금 2학기 진도도 나가고 있고 해서 이 반은 겨울방학부터 끌고 온 아이들이라 진도는 차근차근 써가면서 테스트도 봐가면서 매번 진도를 나갔고, 1학년 1학기는 2번, 1학년 2학기 거 지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대비를 할 거고, 2학년 1학기 거, 2학년 2학기 거도 순차적으로 1년 동안 나갈 예정이다. 근데 이거를 설명드렸더니,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반을 새로 또 개설해달라. 그건 맞추기 힘들다. 그냥 현행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와 계시던가 아니면 다른 쪽을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지 말라는 거냐고. 제가 요즘에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밑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나이대가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문제가 여기서 안 맞으니까, 여기는 그런 상품이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뭐 불쾌하게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끊어버리셨어요, 이분도.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이제 직격탄을 날렸던 게 뭐냐면, 선행을 자기는 하고 싶대요. 그래서 빠른 선행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물리를 나는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물리도 들어가는데
지금 물리 선행반 말고 다른 중학교 물리학만 선행을 해서 이걸 만들어주면 안 되냐. 자기가 5명 정도 모아올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100명을 모아오셔도 저희 학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학교 반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수익이 굉장히 나는 반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짜드리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크게 직격탄을 날린 게,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게요, 맘카페에 가입되신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맘카페에서 극성이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빌런이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맘카페에 뭐 어디에 소속이 돼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맘카페에 글을 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분한테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 업체 전화들은 요즘에 녹음이 돼요. 이 어머니께서 갑자기 나 지금 녹음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한 거 내가 다 편집해서 올려버릴 거다고. 그래서 제가 우선은 먼저 법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당사자 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당사자 간의 녹취가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 간에 공개가 됐을 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맘카페에 올리신다고 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경우 영업방해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는 하기 싫은 거야.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분들 때문에 제가 최종 결정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운영하고 있는 반에 대해서는 지금 일요일날 3시 30분은 그 한 반밖에 없거든요. 이 반만 4명 정도 5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 애들을 그냥 끌고 가고 제가 잘해서 2학년까지 이제 다음 프로그램까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신규 매집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화 주셨는데 매집을 안 한다고 하니까 감히 네가 나를 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너무 이해 가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들어오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어머니들 말고, 이전에 일부 극성인 학부모님들 때문에 제가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중학교 1학년 신규 가입을, 내신반 신규 가입을 그냥 저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학교 1학년 내신반은 우선은 구성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다수의 어머님들은 뭐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일부 극성인 어머니들이 아는 척 하시면서 중학교 1학년 과학을 무시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이성적 충돌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신규 매집을 중단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멀쩡하게 지금 연락 주셔서 이제 마음 까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분들은 정말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 너무 이해가거든요. 너무 죄송하고. 근데 제가 운영할 맛이 안 나요.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인원까지만, 현재 제가 데리고 있는 인원들까지만 중학교 1학년의 내신반을 운영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좀 앞에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 유튜브 채널을 또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버님들하고. 그래서 이것도 공지로 좀 말씀드리고요. 주변에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중1 일부 학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얘기랑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잘 모르는데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딱 신념을 가져버리면 이런 식의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굉장히 무서워진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 애들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가 많이 안 되거나 욕심만 많게 되면 이런 식의 행동을 많이 해갖고 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수시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수능 최저로 뭐 의대를 가고 수능 최저로 무슨 대학교를 가고 막 이러는데, 수능 최저로 의대 갈 정도면 수능은 거의 다 찌바를 정도의 상황이 돼야 수능 최저로 의대를 갑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한 4등급 5등급 이 친구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4등급 5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표 대학을 그럭저럭 낮추긴 낮춰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야, 그래도 소나타는 타야지 그랜저는 못 타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중형차를 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경차도 못 사거든요. 지금 경차 중고도 못 사는 상황인데 그렇게 맞춰 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거죠. 이 수능 최저라는 게 세 과목 합, 맷, 뭐 이런 거를 맞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만만한 세 과목을 듣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그럴싸하게 얘기할 때는 어머님, 아버님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선생님, 고3 아들인데 수능 최저 세 과목만 이제부터 공부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한 대 맞아야 되겠죠, 얘는. 맞는 거예요. 한 대 맞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수능 날에도 세 과목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과목 때는 잔다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얘 지금 한 몇 등급 나오나요? 한 5등급 나와요? 지금 막 하늘에서 벼락 치고 있는데 벼락이 걔한테 살짝 떨어져 줬으면 좋겠네. 드디어 찾았네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이런 친구들을 쥐새끼라고 하거든요. 우리 집안의 곡간을 파먹는 쥐새끼. 만약에 얘가 털이 좀 없다면 얘는 모스키토, 모기 새끼죠. 빨대 꽂고 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친구 제가 장담하는데 세 과목 합 최저 못 맞춥니다. 고대 같은 경우도 최저 맞춘다고 했는데 상위권 1,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최저 못 맞추는 비율이 10%예요. 상위권에 있는 애들도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10%라고요. 근데 중하위권에 있는 애들이 무슨 최저를 맞춥니까? 지 계획대로 안 돼요. 보통은 또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이 방송을 이제 재수생 애들이 몇 명이나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어의 배신을 정말로 무시 못합니다. 지가 한국 사람이라 국어는 또 만만하게 봤던 애들이 국어에서 등급 훅 떨어져서 나오거나 국어가 죽었다 깨나도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예상한 대로 세 과목 다 합 뭐만 맞춘다.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왔겠죠. 대학 한 2개 뭐 이 정도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 네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네가 세 과목의 최저만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이들이 뭐냐면 회피 성향이 강한 거예요. 보통은 성공하는 애들이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뭐 10% 5%의 성공 확률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100%로 보게 됩니다. 굉장히 확대한 이 성공 확률을 믿고 이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 심리상. 그러니까 이를 밀어붙일래도 자기 머릿속에 이것들에 대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쫄보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은 경우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아픈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실패 안 할 걸로만 가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실패하는 애들의 기본 룰인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룩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뭐냐 그 얼마나 아플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 그 아픈 게 싫으니까 또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세 과목 합 최저 맞춘다고 무슨 예측을 하고 있어. 노스트라다무스니 이 새끼야? 아이고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수능날 세 과목만 왜 열심히 했마 평소에 열심히 했으면 수능날 대충 해도 점수가 나와야지. 수능날에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130을 해야 90이 나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100%를 하게 되면 60이 나오고요. 애들한테 백날 이 말을 해봤자 이 멍청이들은 절대로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수했는데 점수 안 오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딱 100가지만 공부하겠다는 거거든. 지가 필요한 것만. 근데 그날 만약에 네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오면 지금 얘는 또 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애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야. 그 세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안 나오면은 재수할 때 다시 또 그 과목 또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등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럼 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2년 공부한 게 더 나을까? 1년 떨렁 공부한 게 나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 번 공부한 거 다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재수생 애들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경험도 있고 자기가 그냥 쌉소리 했던 거 인정도 돼 있고 자기 객관화도 돼 있고 130 맞춰오고 그러니까 100을 하는 거지 거기서 원하는 대로. 멍청이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요만큼만 하면 나는 통과할 수 있어. 내신도 아마 그렇게 해서 죽 써놨을 겁니다. 고3 아이들 중에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애는요 회사들도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할 애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너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로. 딱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어차피 대학 가도 전공도 제대로 못하고 빌빌 될 거고 내년이 되잖아요. 이거 엄마 아빠 책임 아니에요. 그 자식 책임이지. 아들내미 책임인 거야 아들내미. 근데 걔는 죽었다 깨나도 인정 안 할 겁니다. 아니면 인정하더라도 뭐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인정한다고 쿨한 게 아니라 개찌질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인정했는데 바뀌지도 않았으면. 사내놈이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 과목에만 집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나 완벽한 계획은 있다. 단지 본인이 멍청할 뿐이지. 지 뜻대로 됐으면 저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쫄보들 중에 이제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정말 극한으로 가는 애들이 뭐냐면 부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만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실패했어. 또 이거를 원하는 애들도 있어요. 요만큼만 했는데 성공했으면 와 개이득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에서는요 얻은 사람이 이득이지. 얘네들이 이제 그 극도의 효율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미친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죠. 주식에다 1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레버리지 상품을 넣었어요. 3배 레버리지. 40%가 떨어지면서 청산이 됐어. 그럼 100만 원을 잃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100만 원밖에 안 잃었어.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공부를 저렇게 3과목만 했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넣었어. 근데 한 과목만 더 해서 그것까지 했으면 그걸로 합을 맞출 수 있었어. 근데 떨어졌어. 아, 뭐 나 그만큼밖에 공부 안 했으니까 뭐 떨어지는 건 아쉽지 않아. 이런 게 등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야. 보통 이런 애들이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친구 지금 듣고 있으면 잘 들어 새끼야. 놓치면 네 대학을 놓치는 거야. 근데 돈은 엄마 아빠 돈이 날아가고 엄마 아빠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남기면 너한테 유산으로 떨어질 건데 결국에는 후차에는 그게 네 돈이 될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 물려줄 돈 없다고? 생각해봐. 물려줄 돈 없으면 네가 보살펴야 되는데 너 보살필 능력 돼? 너 그럼 쫀심 상할 거 아니야. 쫀심 상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무능하게 너 뉴스에 나오는 애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아까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투자 기법 사용하지 말고 가라 너 이 새끼야.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아니 한 살만 더 지나면 어른인데 생각은 초등학교 12학년이야 아주.